프랜시스 베이컨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16세기에서 17세기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이며 경험주의와 과학적 방법론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다. 시간여행자는 미래에서 온 미지의 인물이다. 1620년경 런던에 있는 프랜시스 베이컨경의 서재. 촛불이 은은히 빛나는 방 안에 책들이 빼곡한 서가가 벽을 따라 늘어서 있다. 베이컨경은 책상에 앉아 원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방 안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며 한 인물이 나타난다. 오, 믿을 수가 없어. 정말 프랜시스 베이컨 경이십니까? 이 무슨 요술이란 말인가? 대체 누구요? 경이시여, 놀라실 만도 합니다. 저는 아주 먼 미래에서 왔습니다. 먼 미래라고. 흥미로운 일이네. 나는 연금술사들의 속임수에는 익숙하지만 자네의 등장은 그와는 다르군. 설명을 해보시오. 저는 시간이란 경계를 넘어 이 시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경의 철학과 사상이 우리 시대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식은 힘이다라는 말이 아직도 저희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군요. 그 말이 먼 미래에서도 유효하다니 내가 헛된 말을 하진 않았나 보군요. 경께서 강조하신 경험적 방법, 즉 관찰과 실험을 통한 지식 탐구는 과학혁명을 이끌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이를 기초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다양한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과학은 마침내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겠군요. 나는 늘 지식은 힘이다라고 믿어왔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인용되지요. 지식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묻고 싶군요. 그 힘은 인류에게 축복이 되었소? 아니면 재앙이 되었소? 아쉽게도 두 가지 모두입니다. 지식은 질병을 정복하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며 사람들을 하늘 너머까지 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을 더 무시무시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탐욕과 권력의 노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식은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된다는 말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경께서 주장하신 지식의 올바른 활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식은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요. 내가 경험적 탐구를 주장한 것도 무지에서 비롯된 맹신을 타파하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인간은 여전히 무지와 싸워야 한다는 말인가?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경예시대처럼 미래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가짜 지식을 믿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진리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인간 본성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 법이지. 묻겠소. 그렇다면 나의 사상이 미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겼다고 생각하시오? 경의 경험적 방법론은 현대 과학의 기초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 시대에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정보는 많은데 진정한 지식은 부족한 듯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오. 지식은 단순한 사실의 축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조직되고 시험을 통해 검증될 때 힘을 가지지. 내가 말했듯이 읽는 것은 완전한 인간을 만들고 대화는 재치 있는 사람을 만들며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넘치는 정보 속에서 참된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탐구하시오. 단순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직접 실험하고 의심하며 진실을 밝혀내야 하오. 나는 자연은 복종함으로써 정복된다고 말한 바 있소. 즉,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터득해야 인간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오. 현대에서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인간의 사고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기계를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가 인간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사고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오. 나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미신은 무지의 딸이라는 내 말처럼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오. 기계를 활용하되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사고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요. 도구가 인간을 지배할지, 인간이 도구를 지배할지는 사용자의 태도에 달려 있소. 나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탐구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를 원했소. 그러나 탐구 없는 기술은 맹목적인 신념과 다를 바 없소. 경험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이다. 철학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경께서는 인간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경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의 남용이 큰 문제인데요. 권력은 검증되어야 하고 절대적인 힘은 부패하기 마련이요. 나는 부패는 인간의 가장 큰 적이라고 경고한 바 있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지식을 무기로 삼기도 하지만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왜곡하기도 하오. 그러므로 지식인은 권력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탐구해야 하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법치는 지식의 역할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법은 공정해야 하며 지식이 법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오. 지가는 진실을 밝혀낸다는 말처럼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이오. 하지만 법이 권력의 도구로 남용된다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소. 저희 시대에는 기후변화나 생명윤리 같은 문제도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경께서는 자연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현대의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다고 해서 자연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돼요. 자연은 우리가 복종함으로써 정복된다고 했듯이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만이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소. 탐욕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자멸을 초래할 것이오. 결국 경께서 강조하신 것은 책임 있는 탐구와 지혜로운 활용이군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해야 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은 힘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오.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경의 말씀은 미래에도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잘 가시오. 나도 즐거웠소. 부디 미래에서 지식이 올바르게 사용되길 바라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